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께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위례 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천 환경사업소, 즉 갈산동에 위치한 이천 하수 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 2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황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이천시도 악취 기술에 대해 진단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탈취 설비 추가 설치, 악취 측정 지도 점검 강화, 악취 발생 요인 차단, 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복합 악취 11.456, 황화수 0.26ppm, 암모니아 0.68ppm까지 농도를 낮추었으며 악취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갈산동의 하수처리장은 관내 하수처리장과는 달리 하수를 비롯하여 분뇨와 가축 분뇨까지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악취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우수시설인 수원 생태 수자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하수 슬러지 건조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 설비를 보완하고 악취 물질을 소각하며 수 세정탑을 통한 약액 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추가 설비를 가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탈취기구 설치에 대한 위치와 수량, 그리고 약품의 양, 악취의 공기 포집 상태 등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발생되는 악취 처리 공정, 현재 설치된 탈취기에 대한 효율성, 악취 외부 유출 차단을 위한 방법, 악취 저감 시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컨설팅을 통한 기본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도 악취 저감 컨설팅을 통해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악취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넘어 완전히 근절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갈산동의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넓은 하수처리장과 향후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장인 구갈레스 피아는 하수처리 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하여 현재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되었습니다. 즉 하수처리장 역할뿐만 아니라 하수의 정화 과정을 거친 물을 이용해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한다면 악취를 완전히 포집하고 처리하여 악취물질 대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지상을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어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악취 저감 컨설팅과 하수처리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우리 이천 시민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하고 이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김경희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 질문 및 그에 따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비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시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 발전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대책 관련 마련, 분수대 5거리 주차 문제 대책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건설 공사 당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신력 있는 구조 전문 기관과 콘크리트 구조학회에서 제시한 보강 방안에 따라 보강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감 공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입주 시기를 연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내 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검수단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입주 이후 하자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 실크밸리 주변 국지도 70호선 일부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2025년 2월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에는 동별 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 공사와 아파트 품질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70호선 백사 흥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부권 체육공원과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자인 신안실크밸리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수대 5거리 주차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5거리 경과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방지와 노후화된 분수대 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완공 후 변화된 환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옥상 주차장 60면 이상을 12월 말까지 임대하여 사용토록 했고
12월 16일부터는 인근 서희 공영주차장도 2시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심포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할 경우 예산 삭감,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여 개에 이르는 보조사업의 정산 시점이 사업마다 다르고 대부분 연초에 정산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해 통상 6월경에 운영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 교육과 중간 점검은 올해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시 소관부서의 승인 절차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산 서류 확인 점검 등 지방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사유지 건물 내에 전기, 전용해선 배설 등이 수반됨에 따라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관리 주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흥동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흥 상업지역에 3개의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총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여 우리 시에 무상 기속하도록 하였고 현재 3개사가 공동으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기의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가 가장 빠른 단지에 준공 전에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4시간 아이돌룸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룸센터는 긴급 상황, 야간 돌봄,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24시간 운영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의 경우 전담 교사 및 교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 시 이런 점을 보완하여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통합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기업 유치 협력을 위해 군관 협력 정책 자문관을 포함하여 제7기동군단,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전사령부, 육군정보학교,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이천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군정보학교와 함께 혁신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드론 및 무인 항공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무기 전시회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문화축제를 이천시 주둔 부대가 함께 참여하여 이천시를 대표하는 군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세권에 대해 민간 개발에 의존하여
개발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미개발지 등에 대하여 공용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개발 방식과 대상지 선정 등 공용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외에도 주거 환경과 도시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단계 재난 상황에서는 32명, 2단계에는 54명, 3단계는 63명, 4단계일 경우 112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필요 누적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재난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에 예비 단계부터 직원들의 비상근무 투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상근무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현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와 작업 환경 측정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신든 도해 천역 주차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든 도해 천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구내 750면 2개소의 주차장 설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차장 설치 후에는 역 주변의 주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초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인구 유입 방안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 행위가 다수 이루어지는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자기 전통가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0시 도자문화 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도자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설봉공원에 방치되어 있던 시 소유의 전통가마를 전면 개보수하여 소송을 원하는 많은 도예인들에게 전통가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이나 사유재산 등의 문제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가마에 대하여는 그 보존 가치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소실 위기에 있는 전통가마의 보존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 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27개의 중고등학교 중 10개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9%의 학생들이 이천 시외 지역에서 시내권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통학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시군의 사례 분석,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 통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9번째, 소아 의료 공백에 대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째,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째,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염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세수 절벽으로 당초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었고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사업 역시 재정 부족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지역 발전 사업을 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록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올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감소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추경 재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효양고와 신안리 도시계획 도로와 신안초교와 가자오거리 도시계획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며 부발 역세권과 SK 하이닉스 배후 도시 구역으로 최근 수년간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하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이롭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억 원의 지방채 규모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며 향후 시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이 충족되면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위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위동의 인력 배치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1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위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위동의 인력 배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및 신규 사업 증가 등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공무원 중원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로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 세태 분야의 인력을 지속해서 감원하는 등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중위동의 경우 중위 택지지구 준공 후와 같은 도농복합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위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 수요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중위 지구를 포함하여 인구 밀접 지역의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합한 부지에 시립도서관 이전 또는 이천시 대표도서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는 5개의 공공도서관과 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내년에는 안흥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1개소, 대월면 사동 2지구에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 박스의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총 8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지상 기기는 총 69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기기 주변의 경관 개선을 위해 지역 특산물 및 이천 홍보물 등으로 디자인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희로 구간 내 3 내지 4개 소외대를 설치하고 인근 상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집행 등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정비 실적은 22만 9천여 건입니다. 아울러 시내권 상습 투척 지역에서는 수거 보상제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가로등 및 전봇대에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안내문 배포와 지속적인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사료조리원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소의 민간 산후보조원이 조리원이 있으나 출산율 저조에 따라 공실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불투명하고 민간 사업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천 시민도 여주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비의 본인 부담금 90%를 시비 전액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축하금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부터 13번째, 건전한 축제예산 운영 촉구에 대한 답변까지는 모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부지 점령허가 관리 철저,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 활용 방안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천부지 점령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점령 허가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전염료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되거나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지킴이 근로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불법 점령과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하천부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과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는 지난 2002년 개소하여 이천시 관광 안내와 지역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방문객들이 관광명소, 음식, 숙박, 교통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투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가산 수정 외 20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말관 연결도로 확장 사업은 2026년에서 2030년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 수혜도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이닉스 주변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오비맥주 사거리와 가자오거리 등 하이닉스 주변 지역 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권 균형발전 정책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1월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권의 경우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협약 사업을 비롯해 복합문화 스포츠센터 건립,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권 외 다른 농촌 지역도 도로망 확충, 체육시설 건립 등 필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권역별 투자 유치 방안과 맞춤형 지역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균형 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진리뜰 개발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복하천 제3사 수변공원에 가족 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가 가득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는 주제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분야별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개별 축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숙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복하천 제4수변공원에 잔디밭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 상태로 진리뜰 개발 등 행사 공간의 추가 확장 등은 향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양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 공원 조성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공원에 대하여 우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효양공원 근린공원은 2025년 70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효양근린공원이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성 조성, 전만대 설치, 야간 경관 조성 등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 악취 해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우리 시는 매년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4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 공모를 통해 양돈농가 180개소의 축사 정밀 환경 제어, 악취 모니터링, 축사 환경 정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솔루션 등을 보급하여 축산 악취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수치 기준값을 초과하는 농가를 중점 관리하여 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악취 저감 컨설팅 등을 통해 기준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책 실명제 운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내용을 포함하여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정책 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 지역 내 낙후된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도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과 농산 어촌형 사업이 사실상 농촌과 취약지역을 배려한 균형발전 사업이 다수이며 이를 기금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별도의 자금 배정과 집행, 결산에 따라 회계 관리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재정 운영 차원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급적 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정 기금 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하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취약한 남부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해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향후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형 골프장 건립, 이천 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13개의 골프장이 있고 많은 이용객이 관내 골프장을 찾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료가 높아 오히려 시민들이 관내 골프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의 경우 수안보 온천의 옛 스키장 부지 일대에 9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약 27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 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아트홀 시설을 대관하실 수 있도록 대관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어려운 시설 장비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트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 직원 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직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청산의 부설 주차장의 실제 주차 가능 대수는 708면이며 시청사 직원 차량 수는 673대로 아트홀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이천중앙교회와 중리지구 LH 아파트 총 400면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방문자와 직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청사 부진의 추가 주차장 건립은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에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셔틀버스 운행 및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시청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 직원 기숙사는 총 2개소에 21개실에 3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과 실효성을 함께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기숙사 입주 수요가 초과될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등을 임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진로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교과 심화학습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로 체험 박람회, 입시 박람회, 1:1 면접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가 커다란 관문이 될 것입니다. 과학고가 유치되면 지역의 우수 인재가 더 이상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또한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관내 일반 고등학교와 공유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업 능력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홍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필요성 2,000쌀 수출 확대 전략을 포함하여 1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가로등, 도로, 주차 등 각 시설물별로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기존 시설물 담당 부서와의 업무의 중복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천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천 근린공원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2024년에 실시 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지방도 337호선, 복하천과 접하는 지리적 이점과 복하천 수변공원 등 인접한 공원과의 연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부터 이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대해 사회 적응, 직업 체험, 가족 상담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1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파악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건립 여부와 진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장, 발달, 청각, 시각 이상 등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어 영유아 건강검진만으로도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판정된 영유아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와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검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 위탁 성과 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해 67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 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평가위원 선정 시에 민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행정 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 일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성 함양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또래 관계, 인문, 역사 등 소양 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진로 탐색 등을 학교와 지역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족 간 소통 및 화합을 이끌어내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와 평생학습기관, 장애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관내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율면 월포리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부지 조성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부지 내에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산책로,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2차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번째, 6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번째,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 방식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주요 사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 심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향후 각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웅란 의원님까지 8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더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셨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22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의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약 1조 3,688억 원을 심의하여 47억 원을 감액한 1조 3,6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 57건의 시정 질의를 통해 2000시민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추경과 24건의 조례안 심사로 모든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폭염과 폭설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2000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끊임없는 응원으로 이천과학고가 예비 지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23만 2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천시 의회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폭설 피해 농가를 돕고 명절에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9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